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경지대인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 상공에서 벌어졌던 한국제 T-50과 중국의 최신 전투기와의 그 숨막히는 공중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당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공군이 새롭게 도입한 중국제 전투기의 우세를 점쳤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로 탄생한 T-50TH 골든 이글 편대가 어떻게 그 압도적인 성능으로 하늘을 지배했는지 그날의 긴박했던 콕핏 안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는 2025년 12월 15일 오후 2시경 태국 동부에 위치한 우본 라차타니 공군 기지에서 시작됩니다. 활주로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제21 비행대대 소속 솜차이 대위는 비상대기실의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윙맨인 아딧 중이가 긴장된 표징으로 헬멧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이들의 신경은 활 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최근 국경지대에서 캄보디아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첩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 때마다 적의 레이더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국경선 근처의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지의 정적을 찢어발기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램블, 즉 비상 출격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솜차이 대위는 반사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시간의 비행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실전 출격 명령 앞에서는 언제나 아드레날린이 치솟았습니다. 그는 아딧 중이에게 짧게 눈짓을 보내고는 활주로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가 얼굴을 확 덮쳐왔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은 없었습니다. 오직 가능한 한 빨리 하늘로 솟아올라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들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경납고 앞에는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하고 태국 공군이 주력으로 운용 중인 T-50TH 4대가 마치 맹금류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날렵하게 뻗은 기수와 단단해 보이는 동체, 그리고 주날개 하단에 장착된 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햇빛을 받아 서늘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정비사들이 급박하게 수신호를 보내며 기체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사다리를 타고 콕핏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익숙한 가죽 시트의 감촉이 등 뒤로 느껴지자 비로소 그가 전장에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빠르게 계기판을 스캔했습니다. 주전원 스위치를 올리자 MFD라 불리는 다기능 디스플레이 화면들이 일제히 깨어났습니다. 각종 시스템 점검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그는 곧바로 엔진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체 뒤쪽에서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낮고 묵직한 진동이 시작되더니 이내 고막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금속성 굉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이 거대한 공기를 빨아들이며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관제탑과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다급한 관제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국경선 인근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 상공으로 미식별 항적 4기가 고속으로 접근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캄보디아 공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속도와 고도로 보아 구형 기체가 아니었습니다. 첩보로만 전해 듣던 중국제 신형 전투기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스로틀 레버를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육중한 기체가 미끄러지듯 활주로로 진입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전방 시연 장치에 고정되었습니다. 속도계와 고도계 숫자가 춤을 추듯 명멸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애프터버너를 점화했습니다. 폭발적인 가속과 함께 기체 뒤편으로 시퍼런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엄청난 가속도가 솜차이 대위의 온몸을 시트 깊숙이 밀어붙였습니다. 등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력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감각을 즐겼습니다. 이 T-50TH는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는 최고의 명마였습니다. 시속 300km를 넘어서자 조종간을 당기는 손끝에 묵직한 저항감이 전해졌습니다. 기체는 가볍게 지면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고도를 높이며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만 피트 상공에 도달하자 구름 아래로 짙은 녹색의 정글이 펼쳐졌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레이더 모드를 공대공으로 전환하고 레이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의 윙맨인 아디중이의 기체인 이글2가 오른쪽 날개 뒤편에 바짝 붙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기체는 완벽한 편대 대형을 유지하며 국경선을 향해 기술을 돌렸습니다. 레이더 화면 오른쪽 상단에 희미한 점 4개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적기였습니다. 거리는 50km, 상대는 마하 0.9의 속도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상대의 기동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정찰 비행이라면 국경선 근처에서 선회해야 했지만 그들은 망설임 없이 태국 영공을 향해 기술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레이더 라곤을 걸지 않고 일단 접근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섣불리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가는 우발적인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30km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을 반사하며 날아오는 4개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델타익에 카나드를 장착한 독특한 형상. 그것은 캄보디아 공군이 비밀리에 도입했다는 중국제 J-10C 비고라스 드래곤이었습니다. 성능상으로는 T-50보다 체급이 높은 중형 전투기였습니다. 순간 솜차이 대위의 콕핏 내부에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경고음이 헬멧을 울렸습니다. 적기가 먼저 솜차이 대위의 편대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미사일 발사 버튼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조종가를 꽉 쥐었습니다. 적기들이 산계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수적 열세에 성능상의 불리함까지 겹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솜차이 대위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이 기체의 놀라운 기동성과 자신이 수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전술이었습니다. 그는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살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글 편대, 전원, 전투태세 돌입. 놈들에게 진짜 사냥꾼이 누구인지 보여주자. 그 말과 동시에 솜차이 대위는 스로틀을 아이들 상태로 급격히 줄이며 에어브레이크를 전개했습니다. 상식을 깨는 기동이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적기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솜차이 대위의 기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사냥감이 사냥꾼의 등 뒤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눈앞에서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버시프트 기동에 말려든 캄보디아 공군의 J-10C 전투기가 마치 정지 화면처럼 솜차이 대위의 캐노피 정면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적기 조종사의 당황한 헬멧 움직임까지 보일 정도로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공중전에서 상대의 등 뒤를 잡았다는 확실한 승리의 신호이자 찰나의 방심이 곧 격추로 이어지는 생과 사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귀에 들려오던 미사일 추적음이 낮은 저음에서 날카롭고 높은 고음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톤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탐색기가 적기의 엔진 배기어를 완벽하게 물었다는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망설임 없이 조종간에 붙어있는 빨간색 발사 버튼을 엄지로 강하게 눌렀습니다. 폭스2, 그의 입에서 짧은 외침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오른쪽 날개 끝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발사대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미사일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공기를 가르며 적기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적기 조종사도 레이더 경보 수신기를 통해 자신이 낙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J-10C의 날개에서 필사적으로 플레어, 즉 미사일 기만용 열 유인탄이 불꽃놀이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붉은 불꽃 덩어리들이 허공에 흩뿌려지며 미사일의 시선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태국 공군이 도입한 최신형 사이드와인더는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은 허공에 흩어지는 가짜 여론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만체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오직 하나의 목표물만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정확히 1.5초 뒤였습니다. 전방 500m 상공에서 거대한 폭발과 함께 주황색 화염이 팽창했습니다. 미사일이 J-10C의 엔진 노즐을 직격한 것입니다. 초음속으로 비행하던 전투기의 엔진이 폭발하자 기체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델타익 날개 한쪽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기체는 균형을 잃고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추락하는 적기는 더 이상 최첨단 병기가 아닌 그저 중력에 이끌려 떨어지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적기가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며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첫 번째 교전에서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틈도 없이 다급한 비명이 헤드셋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글1, 여기는 이글2. 놈들이 6시 방향에 붙었습니다.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윙맨 아디중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솜차이 대위가 고개를 급히 돌려 레이더를 확인하자 아디중이의 기체 뒤로 나머지 적기 3대가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솜차이 대위가 적기 한 대를 처리하는 동안 수적 우세를 앞세운 캄보디아 편대가 아디중이를 협공하여 포위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아디중이는 필사적으로 기체를 좌우로 흔들며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지만 적들은 마치 늑대무리처럼 그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두에 선 적기는 이미 사격 위치를 잡은 듯 기술을 아디중이의 꼬리 날개 쪽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아디중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솜차이 대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조종관을 왼쪽으로 과격하게 꺾으며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기체가 비명을 지르며 급선회를 시작했습니다. 9G! 지구 중력의 9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이 솜차이 대위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몸무게가 순식간에 900kg으로 늘어난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시야 가장자리가 검게 흐려지는 그레이아웃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감싼 지슈트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며 하체로 쏠리는 피를 억지로 상체로 밀어올렸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특수 호흡법으로 짧게 숨을 내뱉으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안구 혈관이 터질 것 같았고 폐가 쪼그라드는 고통이 이어졌지만 그는 조종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T-50TH의 날렵한 기동성은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둔중한 중형 전투기라면 선의 반경이 커서 접근하는 데 한참이 걸렸겠지만 경공격기 기반의 T-50은 놀라울 만큼 예리한 각도로 파고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방향을 전환한 솜차이 대위는 아디중이를 쫓는 적기 편대의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거리는 2km. 미사일을 쏘기에는 아군기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자칫하면 열추적 미사일이 아디중이의 엔진을 쫓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무장 선택 스위치를 미사일에서 기총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방 시연 장치에 기총 조준용 레티클이 나타났습니다. 둥근 원 안에 적기의 동체를 집어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고도를 살짝 높여 적기 편대의 사각지대인 태양을 등지고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태양빛 속에 숨어 맹금류처럼 내리꽂히는 전형적인 파이팅 윙 전술이었습니다. 적들은 눈앞에 아디중이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후방 상공에서 덮쳐오는 솜차이 대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리가 1000m, 800m, 600m로 줄어들었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적기의 회색 동체가 조준원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솜차이 대위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기체의 미세한 흔들림을 제어했습니다. 마침내 가장 뒤에서 날던 적기 3번기의 동체가 조준원 한가운데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솜차이 대위가 방아쇠를 당기자 기체 왼쪽 스트레이크에 장착된 20mm 3연장 회전 포신이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3,000발의 속도로 뿜어져 나오는 텅스텐 탄환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기체 전체가 진동에 휩싸였고 코끝으로 매캐한 화약 냄새가 끼쳐 들어왔습니다. 허공에 보이지 않는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빗발치는 탄환들이 적기의 왼쪽 날개 뿌리 부분을 강타했습니다. 적기의 날개에서 파편이 튀며 검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기습을 당한 적기는 화들짝 놀라며 급격하게 기술을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치명타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유압계통이 파괴되었는지 적기는 제어 불능 상태에 빠져 나선형을 그리며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적기는 2대.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습니다.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한 나머지 2대의 제이텐씨가 아디중이 추격을 포기하고 일제히 솜차이 대위를 향해 기술을 돌린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남 말벌떼가 침입자를 응징하기 위해 달려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본능적으로 조종가를 당겨 상승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콕핏 내부를 찢어 밝힐 듯한 경보음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달랐습니다. 소리에 간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레이더가 솜차이 대위를 완전히 물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미사일이 발사되어 날아오고 있다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솜차이 대위가 고개를 돌려 캐노피 밖을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른쪽 4시 방향,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날아오는 2발의 미사일이 보였습니다. 거리는 불과 1.5km. 회피할 시간도 플레어를 뿌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 미사일들은 솜차이 대위의 T-50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초속 800m의 속도로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눈동자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조종관을 꺾었지만 기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가르는 찰나, 솜차이 대위의 동공에 비친 세상은 아주 느리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미사일의 하얀 연기 꼬리가 마치 거대한 뱀처럼 공기를 휘감으며 시시각각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보통의 조종사라면 공포에 질려 조종관을 놓고 눈을 감아버렸을지도 모를 절망적인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베테랑인 그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존 본능이 뇌를 거치지 않고 근육으로 직결된 것입니다. 챕, 플레어 투아.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왼손으로 스로틀 레버에 달린 방어무기 투하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기체 후방에서 수십 발의 마그네슘 조명탄이 폭죽처럼 터져나오며 섭씨 2000도가 넘는 고열의 불꽃을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동시에 솜차이 대위는 조종관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으며 러더 페달을 강하게 찼습니다. 기체는 비명을 지르며 배면 비행 상태로 뒤집어졌고 그대로 지상을 향해 급강하하는 스플릿 S 기동을 시전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의 회전 반경 안쪽으로 파고들어 추적을 따돌리는 도박에 가까운 회피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솜차이 대위가 뿌린 플레어의 뜨거운 열기에 속아 엉뚱한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번째 미사일이었습니다. 놈은 기만치에 속지 않고 끝까지 솜차이 대위의 엔진 배기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을 쫓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금니가 으스러져라 깨물며 조종관을 배 쪽으로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기체가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미사일이 기체에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불과 수십 미터 뒤에서 근접 신관이 작동하며 폭발한 것입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T-50TH의 꼬리 날개를 강타했습니다. 콕핏 내부의 모든 경고등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처럼 일제히 붉은색으로 점등되었고 기체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빙글빙글 돌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시야가 세상과 함께 회전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섞이고 중력이 제멋대로 날뛰며 그의 위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헤드셋에서는 고도 경보 시스템이 추락을 경고하는 음성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풀업, 풀업. 기술을 올리라는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몹시도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솜차이 대위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엔진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유압 시스템 압력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조종 불능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세 제어 스위치를 조작하며 조종관을 중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거칠게 요동치던 기체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고도계를 보니 어느새 5,000피트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글 숲에 처박혔을 아찔한 높이였습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다급하면서도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글1, 여기는 이글2. 대장님 무사하십니까? 정말 격추된 줄 알았습니다. 아딧 중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가 미사일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는 재빨리 자세를 정비하고 다시 전장으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답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내 꼬리 날개가 좀 그을렸겠지만 비행엔 지장 없다. 놈들은 어디 있나? 12시 방향 상공. 놈들이 다시 상승해서 에너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 녀석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솜차이 대위는 고개를 들어 캐노피 위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두 대의 J-10C가 유유히 선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놈들은 고도와 속도, 즉 위치 에너지를 선점한 채 먹잇감이 지쳐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태국 공군 편대에 불리했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기체는 폭발 충격으로 인해 기동성이 평소보다 떨어진 상태였고 윙맨인 아딧 중이는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솜차이 대위의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 기체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T50TH는 마하 1.5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음속기이면서도 저속에서의 기동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놈들이 고공에서 에너지를 이용한 붐앤줌 전술을 쓴다면 우리는 저공에서 놈들을 끌어들여 진흙탕 싸움인 도그파이트로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아딧, 잘 들어라. 내가 미끼가 되겠다. 놈들을 낮은 고도로 유인할 테니 넌 구름 속에 숨어 있다가 놈들이 내 꼬리를 물려고 속도를 줄이는 순간 덮쳐라. 하지만 대장님, 기체 상태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잔말 말고 명령대로 해. 놈들은 내가 격추된 줄 알았다가 살아난 걸 보고 흥분해서 덤벼들 거야. 그 심리를 이용해야 한다. 솜차이 대위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놈들이 잘 보이는 각도로 기체를 비틀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새가 힘겹게 날갯짓을 하는 듯한 연기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고공에서 선회하던 적기 두 대가 솜차이 대위를 발견하자마자 기술을 급격히 아래로 꺾으며 맹렬하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적기들은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엔 회피 기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더 깊숙이, 더 확실하게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적기와의 거리가 3km, 2km, 1.5km로 줄어들었습니다. 적기 조종사들의 살기등등한 눈빛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이다. 솜차이 대위는 타이밍을 재다가 스피드 브레이크를 전개하며 동시에 플랩을 최대로 내렸습니다. 공기 저항을 극대화하여 기체를 급감속시키는 코브라 기동의 변형이었습니다. 시속 800km로 날던 기체가 순식간에 시속 300km까지 속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적기 선두기는 이 급작스러운 감속에 반응하지 못하고 솜차이 대위의 기체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쳐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던 아딧 중이가 구름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잡았다. 아딧 중이의 이글2가 오버슈트된 적기 선두기의 측면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아딧 중이는 침착하게 기총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20mm 발칸포가 불을 뿜으며 적기의 동체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파편이 튀고 적기의 오른쪽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당황한 적기는 전열에서 이탈하며 국경 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적기 편대장기 한 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달랐습니다.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혼란을 틈타 솜차이 대위의 사각지대인 6시 방향 하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솜차이 대위가 급감속 기동으로 인해 에너지를 모두 잃고 기체가 둔해진 틈을 노린 것입니다. 노련한 사냥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경고, 경고, 스톨 경고. 콕핏 내부에 실속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리한 감속으로 인해 양력이 부족해진 솜차이 대위의 기체가 허공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조종관이 헐거워지며 기체 제어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미러 속의 적기의 기수 끝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놈은 기총으로 솜차이 대위를 끝장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체 꼬리 부분에 둔탁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적의 기총 소사가 솜차이 대위의 수직 꼬리 날개를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기체가 찢어질 듯한 진동에 휩싸였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이를 악물고 러더를 찼지만 기체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적기는 솜차이 대위가 추락하기만을 기다리며 여유롭게 두 번째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준경 안에 솜차이 대위의 콕핏이 가득 들어왔을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솜차이 대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교육을 받을 때 교관님이 지나가듯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T-50은 단순히 훈련기 기반이 아니야. 한기를 시험해봐. 기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솜차이 대위는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는 스톨 상태에 빠진 기체의 기술을 억지로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중력을 이용해 강제로 속도를 얻으려는 기동이었습니다. 지면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고도계의 숫자가 미친 듯이 줄어들었습니다. 3,000, 2,000, 1,000. 이대로라면 지면에 충돌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5초. 뒤따라오던 적기조차 솜차이 대위가 격추되어 추락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격을 멈출 정도였습니다. 땅바닥의 나무들이 솜차이 대위의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고도계의 숫자가 500피트 밑으로 떨어지자 조종석 내부는 지면 충돌을 알리는 요란한 경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눈앞에 펼쳐진 정글의 짙은 녹음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그를 삼키려 들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었을 순간이었지만 솜차이 대위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기골 전체가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순간적으로 구지가 넘는 중력 가속도가 솜차이 대위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헬멧의 무게가 납덩이처럼 느껴졌고 목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시야는 다시 회색빛으로 물들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체의 기수가 지면을 스치듯 수평으로 회복되는 순간 정글의 나무 꼭대기들이 캐노피 바로 아래서 무서운 속도로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불과 수십 미터 차이로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죽음의 다이브에서 살아남은 대가는 달콤했습니다. 급강하를 통해 얻은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기체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솜차이 대위는 이 에너지를 낭비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면과 수평을 이루자마자 곧바로 조종관을 당겨 수직 상승 기동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상공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캄보디아 공군의 제이텐시 편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하던 적기가 갑자기 지명 부근에서 믿을 수 없는 각도로 솟구쳐 오르더니 마치 로켓처럼 자신의 배 밑으로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심했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가득 채운 솜차이 대위의 T-50은 순식간에 고도 차이를 좁히며 적기의 6시 방향 하방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점유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재빨리 무장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아까의 피탄으로 인해 레이더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고 남은 미사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20mm 기관포만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곧 초근접 도그파이트를 의미했습니다. 상대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황급히 애프터버너를 켜고
급선회를 시도하며 솜차이 대위의 조준선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두 기체는 서로의 꼬리를 물기 위해 치열한 가위치기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 뒤엉켜 돌아가는 형상이었습니다. 제이텐시가 카나드 날개를 이용해 기술을 급격히 틀며 감속하자 솜차이 대위는 곧바로 기체를 상승시켜 속도를 고도로 치환하는 하이 요요 기동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의 오버슈트를 유도하고 다시 에너지를 얻어 위에서 덮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기 조종사 역시 만만치 않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솜차이 대위의 의도를 간파하고 같이 상승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두 기체는 나란히 수직으로 상승하며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치솟았습니다. 엔진의 힘과 중력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정점의 순간, 두 기체는 허공에 잠시 멈춘 듯 정지했습니다. 캐노피 너머로 상대방 조종사의 헬멧 바이저가 햇빛에 반사되는 것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을 깨고 먼저 기술을 내린 것은 상대적으로 ing면 하중이 낮은 T-50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중력을 이용해 기술을 획 돌리며 먼저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꼬리를 잡을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전방 시연 장치의 기총 조준 레티클을 적기의 등짝에 고정시켰습니다. 거리는 불과 400m.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교전에서 이탈했던 다른 제이텐시 한 대가 어느새 전열을 정비하고 돌아와 먼 거리에서 솜차이 대위를 향해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미사일 접근 60방향 경고 시스템이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앞의 적기를 격추하기 직전 등 뒤에서 날아오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방아쇠를 당겨 눈앞의 적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자신도 미사일에 맞을 것인가, 아니면 회피 기동을 하여 눈앞에 다 잡은 기회를 놓칠 것인가.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뒤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4. 생각할 시간은 1초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선택은 찰나의 순간 본능이 지배했습니다. 그는 죽음과 동기어진하는 대신 살아서 놈의 목덜미를 다시 무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종관을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꺾는 동시에 반사적으로 기관포 발사 버튼을 짧게 끊어서 눌렀습니다. 20mm 발칸포가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수십 발의 탄환을 허공에 뿌렸습니다. 정확한 조준 사격은 아니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정면에서 빗발치는 예광탄의 불줄기에 기겁한 적기 편대장이 황급히 기술을 비틀며 회피 기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란이 솜차이 대위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솜차이 대위의 왼손은 스로틀 레버의 체프 투하 버튼을 미친 듯이 연타했습니다. 기체 후방으로 수만 개의 유리 섬유 조각들이 은가루처럼 흩뿌려지며 거대한 가짜 레이더 반사면을 형성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기체가 부서져라 급선회하며 미사일의 진행 방향과 직각을 이루는 빔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적의 레이더가 자신을 놓치게 만드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거대한 폭음이 솜차이 대위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솜차이 대위가 뿌린 체프 구름 속에서 PL-12 미사일이 목표를 잃고 자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폭발의 화염과 충격파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솜차이 대위의 기체를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기체는 마치 태풍 속의 나뭇잎처럼 요동쳤고 콕핏 내부의 모든 계기판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머리가 캐노피에 부딪히며 헬멧 안쪽으로 이명현상이 찾아왔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잇몸이 터질 정도로 이를 악물고 버틴 탓이었습니다.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놈을 막겠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아디중이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레이더를 보니 아디중이의 이글2가 솜차이 대위를 노렸던 적기 2번기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디중 중이가 적의 주의를 끄는 사이
솜차이 대위는 다시 자유를 얻었습니다. 흔들리는 시야를 바로잡으며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가 노렸던 적기 편대장기는 어디로 갔는가? 그의 시선이 구름 아래쪽을 훑었습니다. 저 멀리 짙은 회색의 적기가 검은 먹구름 속으로 도망치듯 파고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놈은 아까의 기총소사에 겁을 먹고 전장에서 이탈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솜차이 대위는 놈을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놈은 태국의 솜차이 대위는 육감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놈은 분명 이 구름 어딘가에 숨죽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콕핏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방 시연장치 구석에 희미한 열원 반응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아주 미약한 신호였지만 솜차이 대위의 매 같은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2시 방향. 솜차이 대위는 조심스럽게 조종간을 틀어 그 방향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잠깐씩 비치는 햇살에 언뜻 금속성의 반사광이 비쳤습니다. 찾았다. 적기는 구름의 흐름을 이용해 기묘하게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놈도 솜차이 대위가 쫓아올 것을 예상하고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짙은 안개 속에서의 술래잡기. 이것은 더 이상 최첨단 장비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사의 담력과 본능만이 생사를 가르는 원초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거리는 불과 500m. 이제는 미사일도 소용없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기관포 스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기체를 최대한 안정시키며 적기의 예상 경로로 접근했습니다. 구름이 살짝 걷히는 순간 적기의 꼬리 날개가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다. 솜차이 대위가 회심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조종간을 당기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서 번쩍하는 섬광이 터졌습니다. 적기가 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나눈 내부의 강력한 전이차로 인해 자연 발생한 거대한 벼락이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빛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기체를 강타했습니다. 전자기 펄스에 휩싸인 듯 콕핏 내부의 모든 디지털 계기판이 지직거리며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었습니다. 허드 화면이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했고 무전기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잡음만이 들려왔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멀어버린 절체절명의 순간 솜차이 대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기류의 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질량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기일 수도 있었고 구름 속에 숨겨진 험준한 산봉우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보이지 않는 공포와 맞서며 떨리는 손으로 조종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 1초. 솜차이 대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조종간을 왼쪽으로 팍 꺾으며 동시에 러더 페달을 끝까지 걷어찼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피하기 위해 기체를 거의 90도로 비틀어버리는 나이프 에지 기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캐노피 바로 위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휙 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두 대의 고속열차가 교차할 때처럼 엄청난 충격파가 기체를 강타했습니다. 적기였습니다. 놈도 번개의 시야를 잃은 채 솜차이 대위의 예상 경로로 정면 충돌을 불사하며 돌진해 왔던 것입니다. 서로의 날개 끝이 불과 수미터 차이로 스쳐 지나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어찌나 가까웠던지 적기의 제트 엔진이 내뿜는 뜨거운 열기가 솜차이 대위의 캐노피 유리창에 서리를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릴 정도였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기체가 나뭇잎처럼 요동쳤지만 솜차이 대위는 필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다행히 벼락의 영향에서 벗어난 디지털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재부팅되기 시작했습니다. MFD 화면에 흐릿하던 로고가 선명해지고 꺼졌던 전방 시연 장치에 다시 녹색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스템 복구 완료, 레이더 정상 작동. 기계적인 음성이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아까 스쳐 지나간 적기는 어디에 있는가? 레이더 화면 6시 방향에 붉은 점이 빠르게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놈은 구름 속에서의 교차를 이용해 다시 한번 솜차이 대위의 꼬리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끈질긴 녀석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더 이상 구름 속에 머무르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의 근접전은 성능보다는 운에 맡기는 도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종간을 앞으로 밀어 구름층을 뚫고 하강을 시도했습니다. 기체가 두꺼운 정난운 바닥을 뚫고 나오자 눈부신 태양빛과 함께 발 아래로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의 웅장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을 가르는 험준한 절벽 위에 세워진 고대 사원은 천년의 세월을 버티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화로운 유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원 주변 숲 곳곳에서 포탄이 터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지상 공간의 교전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대위가 저공으로 내려오자 뒤따라오던 적기 편대장기 역시 구름을 뚫고 맹렬한 기세로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초저공 추격전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기체를 절벽 능선에 바짝 붙여 비행했습니다. 고도는 불과 100m. 실수로 조종간을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바위산에 충돌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비행이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제이텐씨는 덩치가 큰 중형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믿기 힘든 기동성으로 솜차이 대위의 비행 궤적을 그대로 베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놈의 조종 실력은 확실히 에이스급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가 협곡 사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급격한 S자 기동을 할 때마다 적기와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또다시 레이더 라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적기가 기총 사거리를 확보하고 조준을 맞췄다는 신호였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식은땀이 눈을 찔러도 닦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벽을 끼고 돌면서 기체를 요리조리 비틀었지만 적기의 조준선은 끈질기게 솜차이 대위의 엔진 노즐을 따라다녔습니다. 적기의 30mm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기체 오른쪽 날개 끝부분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다행히 연료 탱크나 조종면을 비껴갔지만 충격으로 인해 기체가 휘청거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벌집이 되어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윙맨 아디중이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대장님, 저 녀석도 미쳤습니다. T50TH의 강력한 추력, 대중량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기체는 중력을 거스르며 절벽을 타고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적기 역시 질세라 애프터버너를 켜고 따라붙었습니다. 두 기체는 나란히 수직 상승하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날개가 양력을 잃어가는 시점, 누가 먼저 기술을 떨구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속도계가 150km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체가 덜덜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는 러더를 왼쪽으로 끝까지 차면서 동시에 플랩을 내렸습니다. T50TH 특유의 고바듬각 기동 능력을 이용한 해머헤드 턴이었습니다. 기체가 공중에서 정지한 듯 멈추더니 기수만 왼쪽으로 획 돌아가며 아래쪽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솜차이 대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직 상승을 위해 에너지를 다 쓰고 허공에 붕 떠 있는 적기의 거대한 등판이었습니다. 적기는 솜차이 대위보다 덩치가 커서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 더 위로 치솟았다가 이제 막 기술을 내리려는 참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무방비한 상태로 솜차이 대위의 조준경 앞에 배를 드러낸 꼴이었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솜차이 대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기관포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쾌한 발사음 대신 허망한 금속음만이 콕빛을 울렸습니다. 탄약 계기판의 숫자가 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교전에서 모든 탄약을 소진해버린 것입니다. 솜차이 대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완벽한 사격 기회를 잡았지만 쏠 총알이 없다니. 운명의 신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적기 조종사도 솜차이 대위가 사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챈 듯 기체를 비틀며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솜차이 대위를 향해 기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무방비 상태로 적의 조준선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고도도 낮고 에너지도 없는 최악의 상황. 솜차이 대위의 뇌리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에 MFD 화면 구석에 깜빡이는 작은 경고등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기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연료 부족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보조연료 탱크 분리가는 표시가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발하고도 무모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공군 교범에는 없지만 어릴 적 선배들에게 전설처럼 들었던 그 기술. 그래, 아직 나에겐 쏠 수 있는 게 하나 남아있다. 솜차이 대위는 적기가 정면으로 다가오는 타이밍을 노려 손을 뻗어 연료 탱크 분리 레버를 움켜쥐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투기가 미사일이나 기관포가 아닌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어 적을 제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날 프레아 비에아르 상공에서 벌어진 일은 현대 공중전 역사상 가장 기상천외하고도 처절했던 임기응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무모한 도박이 어떻게 전설이 되었는지 그 찰나의 순간을 다시 복기해 보겠습니다. 솜차이 대위가 비상 투하 레버를 힘껏 당기는 순간 기체 하단에 매달려 있던 300갤런 용량의 육중한 보조연료 탱크 2개가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기체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당시 T-50TH는 수직 상승 후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워진 상태였기에 분리된 연료 탱크는 뒤쪽으로 휙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성의 법칙에 따라 잠시 허공에 붕 뜬 채 솜차이 대위의 기체 바로 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솜차이 대위가 공중에 설치한 거대한 덫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덫을 향해 아무것도 모르는 캄보디아 공군의 제이텐씨가 맹렬한 기세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적기 조종사는 솜차이 대위의 기체만을 눈으로 쫓느라 바로 그 아래서 뚝 떨어지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이텐씨의 조종석 캐노피 위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뒤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행음이 협곡을 뒤흔들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의 잔여 연료까지 가득 차 있던 연료 탱크 한 개가 제이텐씨의 오른쪽 주날개와 공기 흡입구 사이를 정확하게 강타했습니다.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탱크가 찢어지면서 뿜어져 나온 항공유가 제이텐씨의 뜨겁게 달궈진 엔진 배기열과 만나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주황색 불기둥이 제이텐씨의 동체를 휘감았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오른쪽 날개가 완전히 뜯겨나갔고 균형을 잃은 기체는 불타는 혜성처럼 빙글빙글 돌며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백미러를 통해 적기가 내뿜는 검은 연기가 정글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알 한 발 쓰지 않고 오직 중력과 타이밍만으로 최신형 적기를 제압한 믿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을 즐길 시간은 단 1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연료 탱크를 버리고 가벼워진 기체의 특성을 10분 활용하여 즉시 기술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고립된 윙맨 아디충이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글2, 현재 위치 보고하라.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아디충이의 목소리는 거친 호흡과 소음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글2. 놈들의 드론대가 거머리처럼 달라붙습니다.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적기 이 번기가 계속 제 퇴로를 막고 있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레이더 화면에 아디충이의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사원 남쪽 2km 상공. 그곳은 말 그대로 지옥도였습니다. 수십 대의 자폭 드론들이 아디충이의 기체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 틈을 노려 남은 제이텐시 한 대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디충이는 필사적으로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지만 연료와 체력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스로틀을 최대로 밀며 아디중이가 있는 곳으로 급강하했습니다. 탄약은 바닥났고 미사일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라고는 오직 이 육중한 쇠붙이 기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차이 대위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전술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T-50TH가 낼 수 있는 초음 속의 충격파, 바로 소닉붐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딧, 내 신호에 맞춰서 급강하해라. 내가 놈들을 쓸어버리겠다. 대장님, 무장도 없지 않으시 보조 연료 탱크를 투하해버린 탓에 남은 연료는 본체 내부 탱크에 있는 양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격렬한 전투기동과 애프터버너 사용으로 인해 연료 게이지는 이미 붉은색 경고선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기지로 복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800파운드 남았습니다. 기지까지 가기엔 빠듯합니다. 나도 비슷하다. 최단 경로로 복귀한다. 고도를 높여서 활공 비행으로 연료를 아껴야 해. 두 대의 T-50TH는 고도를 3만 피트까지 높였습니다.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고 희박한 공기 저항을 이용해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연비주행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우본 라차타니 기지의 희미한 불빛이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태국 영공으로 진입하려던 찰나, 솜차이 대위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공대공 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 쏘아올리는 지대공 미사일의 조준 신호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퇴각하는 태국 공군기를 노리고 국경지대에 매복시켜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맨페즈 부대가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글-1 60방향 하방 미사일 발사 연기 포착. 아디중이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정글숲 사이에서 두 줄기의 하얀 연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료도 없고 플레어도 거의 바닥난 상태. 게다가 고고도에서 활공 중이라 속도마저 느린 상태였습니다. 회피 기동을 위해 애프터버너를 켰다가는 기지까지 갈 연료가 바닥나 추락할 것이고, 그렇다고 이대로 가다간 미사일의 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솜차이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기판의 연료 경고등은 이제 전멸을 멈추고 붉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딧, 내 말 잘 들어라. 우린 지금부터 엔진을 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엔진을 끄다니요. 엔진 배기열을 없애서 열추적 미사일을 따돌리는 거야. 그리고 무동력으로 국경을 넘는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대장님.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를 믿어라. 셋하면 엔진 컷오프한다. 하나, 둘, 셋. 솜차이 대위는 망설임 없이 엔진 정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웅장하게 울리던 제트 엔진 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더니 콕핏 안에는 섬뜩할 정도의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오직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아디중이의 기체도 뒤따라 엔진을 껐습니다. 두 대의 전투기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되어 중력에 몸을 맡긴 채 소리 없이 하늘을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미사일들이 목표물을 잃고 허공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을 감지하지 못한 탐색기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미사일들은 솜차이 대위의 기체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허무하게 자폭해버렸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엔진이 꺼진 전투기는 그저 날개 달린 벽돌에 불과했습니다. 고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기체 내의 유압 시스템도 보조동력 장치에 의존하여 겨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종간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이글-1, 현재 고도 15,000피트, 활공거리 부족합니다. 이대로라면 기지 활주로가 아니라 기지 앞 논바닥에 처박힐 것 같습니다. 아디중이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솜차이 대위 역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활주로까지 도달하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했습니다. 엔진을 다시 켜려면 일정 고도와 속도가 필요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재시동을 시도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았고 설령 켜진다고 해도 남은 연료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그때 송차이 대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리서 반짝이는 활주로 유도등이 아니라 기지 외곽을 따라 흐르는 강줄기였습니다.
문득 한국에서 훈련받을 때 시뮬레이터로 수없이 연습했던 비상착륙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아딧, 활주로는 포기한다. 그럼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기지 서쪽 문강이다. 강 수면을 활주로로 쓴다. 강에 불시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바퀴를 내리면 물의 저항 때문에 기체가 뒤집힌다. 동체 착륙을 시도한다. 수면과의 각도를 5도 이내로 유지해.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물이 콘크리트처럼 기체를 부숴버릴 거야. 엔진 꺼진 두 마리의 독수리가 소리 없이 강을 향해 하강했습니다. 수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물에 비친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비행이 될지 아니면 기적의 생환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도계가 500, 300, 100을 가리켰습니다. 강물의 물결이 눈앞에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숨을 멈추고 기술을 아주 미세하게 들어올렸습니다. 플레어 기동! 착수 직전 속도를 줄이며 부드럽게 닿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충격 대비! 긴장감이 감도는 문강의 수면 위로 두 마리의 거대한 금속 독수리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엔진이 꺼진 전투기가 만들어내는 소음이라고는 오직 날개 끝을 스치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의 동공은 극도로 확장되어 수면의 파도 하나하나를 초고속 카메라처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속 230km, 물 위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물체와 충돌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수면에 닿기 직전 본능적으로 기술을 3도 더 들어올렸습니다. 기체의 꼬리 부분이 먼저 물살을 가르도록 유도하는 플레어 기동의 정점이었습니다. 마치 젖은 거대한 손바닥이 기체 바닥을 후려치는 듯한 둔탁하고도 거대한 충격이 솜차이 대위의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물은 부드러운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도에서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다름없는 단단한 저항체였습니다. 기체 하부에서 물보라가 거대한 장막처럼 솟구쳐 오르며 캐노피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차단된 공포 속에서도 솜차이 대위는 조종간을 꽉 쥐고 기체의 균형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기체는 수면 위를 튕기듯 미끄러지며 무서운 속도로 감속되었습니다. 엄청난 항력이 작용하며 안전벨트가 솜차이 대위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듯 조여왔습니다. 보통의 훈련기였다면 기골이 뒤틀리거나 동체가 두 동강 났을 법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T-50의 프레임은 놀라울 만큼 견고했습니다. 기체는 비명을 질렀지만 끝내 부러지지 않고 그 충격을 오롯이 버텨냈습니다. 이윽고 기체가 멈춰 섰습니다. 요동치던 세상이 멈추고 찰랑거리는 물소리만이 귓가를 채웠습니다. 솜차이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캐노피 사출 레버를 당겼습니다. 소리와 함께 캐노피가 날아가고 시원한 강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00m 뒤편에 아디중이의 이글2 역시 무사히 착수하여 물 위에 떠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디중이가 헬멧을 벗고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이 석양빛의 실루엣처럼 비쳤습니다. 두 조종사는 서로를 확인하고는 기체 위로 기어 올라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전신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로토 소리와 함께 태국 공군 구조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와 그들을 끌어안는 순간 솜차이 대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생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완수하고 동료를 지켜냈다는 뜨거운 자부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군사 뉴스는 이 믿기 힘든 공중전 결과로 도배되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경공격기 편대가 최신형 레이더와 미사일로 무장한 캄보디아의 중형 전투기 편대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적기를 유인해 격추하고 활공비행으로 생환한 송차이 대위의 무용담은 현대 공중전의 신화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승리의 요인은 송차이 대위의 천재적인 전술과 아디중이의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한의 상황에서 조종사를 지켜준 T-50TH 골든 이글의 압도적인 성능이었습니다. 초음속 비행 중 급기동을 견뎌내는 튼튼한 기골, 저속에서의 탁월한 안정성, 그리고 최신형 전투기조차 압도하는 전자장비의 우수성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T-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진정한 전장의 지배자로 재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지킨 그날의 전투는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쾌거이자 불굴의 푸온이 만들어낸 기적의 드라마였습니다. 프레아 비에아르의 전설은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그날의 뜨거웠던 하늘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